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3편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죠. 그래, 위험물에 1류부터 6류까지가 있겠습니다. 그 6류에 따른 어떤 성상,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험물의 정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물이 뭐냐?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험물이란 위험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학적으로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줄 거 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는 1차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아니하는데 그냥 보기로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기에서는 위험물의 정의를 적으시오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화성이다. 앞에서 화재 예방 및 소화 취급에 대한 그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인화성이라 하는 것은 인화, 불을 당긴다 이 말이죠. 즉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우린 인화성이라고 하고, 발화점이라고 착화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발화성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불기가 없다 하더라도, 성냥불이나 이런 불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타는 것을 바로 우리는 발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줄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위험물의 분류가 나옵니다. 위험물의 분류에서는 외울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의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 저는 암기법을 이렇게 했어요. 1류는 바로 산화성 고체다. 외우셔야 됩니다. 산화성 고체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안 외워지죠. 그럼 1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고와 산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산입니다. 높은 산. 그럼 한자로 꼭 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자라는 거죠. 고산. 예, 제일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 그러면 산화성 고체는 인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산 하나 적어 주시면 좋겠죠. 물론 용어의 정의에서 산화성 고체라 하는 것은 고체 또는 기체 외의 것을 말한 산화력의 위험성과 총기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고 그것이 아니, 이건 머리가 아프게 넘어가고요. 예, 안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약간 굵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하고 연소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인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성 고체다라는 정의 자체가 산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소는 분자로서 O2라고 이야기하죠. 산화성 고체는 산소가 나온다. 고로 산화성 고체 자체는 타지는 않습니다. 산소가 타는 것은 아니죠. 이 산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잘 탈 수 있도록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주는 연성, 즉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도울 조자입니다. 이 한자가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도울 조자입니다. 그래서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놈이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가스가 바로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조연성 가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소다라는 거죠. 고로 산화성 고체 같은 경우는 바로 산소가 배출됨으로 해서 다른 놈이 타고 있는데 잘 타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산화성 고체는 물과 반응해서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제가 수소가스를 읽었던 건데요. 산소가스를 발생합니다. 산소. 그래서 조연성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연소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서 인류 위험물이 있고요. 6류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6류 줄 거 주시고요. 그럼 6류는 나중에 다시 다 배우겠습니다.
육류는 산화성 액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산화성 액체다. 예, 한꺼번에 두 개는 해결하고 있는 건데요. 인류염물은 산화성 고체. 예, 산이 제일 높은 거 산화성 고체입니다. 예, 고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육류가 있는데 얘는 액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류 줄 거 주시고, 자, 이류는 가연성 고체, 인화성 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가연성 고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탄다는 말이거든요. 가연성, 불에 탄다는 말이고, 그러면 인화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불에 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을 당긴다 말입니다. 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고체나 인화성 고체나 같은 말인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류죠. 그럼 이류는 어떻게 용어되느냐? 우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부상자도 많고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가고 나면 그래서 가연성 고체다. 자, 그 정도 적어놓죠. 세계 2차 대전이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부상병이 나옵니다. 끝나가고 나면. 자, 그러면 이류 위험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에 보면 뭐 인화성 고체 위험물을 말한다. 인화성은 똑같이 가연성 고체하고 같은 말이다. 다음 삼류 위험물 하겠습니다. 삼류 위험물은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 3류는요, 우리는 자연 발화성이 있고요. 자연 발화성은 자연에서 말 그대로 불씨가 없어도 발화가 되는, 즉 불에 붙는 것이 자연 발화이고, 그 다음 금수성입니다. 금수성은 물을 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이게 열을 발생시키면서 화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가연성 가스, 즉 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그런 성질을 가졌는데요. 바로 삼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삼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 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이것은 만들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이니까 자연은 뭐 1세계, 2세계, 3세계 했을 때 제 멋대로 만들었어요. 3세계입니다. 제 3세계에는 자연 발화와 금수. 그래서 제가 안기법을 만들기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에 있는 금수는, 그럼 금수가 뭐냐면 우리는 짐승들, 즉 동물들을 우리는 금수라고 하죠. 날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뛰거나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금수는 제3의 자연은 이렇게 합시다. 제3의 자연은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왜냐하면 지금 1류가 뭐다, 2류가 뭐다, 3류, 4류, 5류, 6류가 뭐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금수는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다음에 자연 발화성은 자연에서 스스로 발화하는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험물이다 하면 우리는 유류, 즉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 등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4류 위험물입니다. 바로 4류 위험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화성 액체다. 인화성, 즉 불에 붙을 수 있는 야는 고체가 아니고 액체죠.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죠? 기름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이다. 그러면 4류 위험물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이라는 것을 땡겨야 됩니다. 그럼 인화성이라 그래. 인화성 액체다라고 해서 이게 어디 풀장에서요. 바로 그 4개의 동네에서 어떤 인화단결 체육대회를 했어요. 풀장에서 액체.
풀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각형 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각형 풀장 사료입니다. 사각형 풀장에 물이 있죠. 물 액체입니다. 그럼 무엇을 했다고요? 인화단결 체육대회에서 인화단결 체육대회를 했다. 그래서 자 해결하겠습니다. 인화단결 되겠죠? 네. 자 다음에 오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자 다 했네요. 자 오류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또 발화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발화를 넘어서서 완전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연소성, 자기 반응성이라고 해요. 자기 연소성, 자기 스스로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자기 연소 또는 자기 반응이다.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자, 오류염입니다.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제5원소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기 연소. 자기가 있는 질이 아닌디 이렇게 제가 암기법이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자기입니다. 자기 성질에 모니해 가지고 이 5번째 원소는요. 제5원소는 자기 성질에 모니해서 스스로 타버린답니다. 연소. 자, 오류는 자기 연소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다음에 육류는 앞서서 나왔어요. 육류는 인류의 끝이 육류입니다. 인류에서 육류까지 있으니까요. 그럼 인류는 뭐죠? 높은 산, 인류. 그럼 육류는 뭐다? 높은 산은 높은 산인데 얘는 고체가 아니고 바로 액체다. 액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산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 그어주시고요. 됐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옆에 페이지 15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와 158페이지에 걸쳐서 1류부터 6류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 이해라기보다도 잘 안 외워져요. 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이해라기보다도. 그래서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반복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 것은 위험물의 성질, 어떤 놈은 물을 만나면 안 되고 어떤 놈은 물을 만나면 불이 꺼지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류는 산화성 액체,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그 다음에 2류는요, 세계 2차 대전이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가연성 고체. 제3의 자연은 자연발화성 금수성.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사람보다 똑똑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3의 자연의 발화성 금수성 됐어요. 사각형 풀장에서 우리는 인화단결 체육대회를 합니다. 인화성 액체. 제5의 원소죠. 제5의 원소는 자기 스스로 타버립니다. 자기 연소가 됩니다. 육류는 산화성 액체로 다시 돌아가고. 자, 대강 흐름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걸 대강 대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류부터 6류까지 해서 바로 지정수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정수량. 자, 야는 지정수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요거까지 있으면 위험하다 또는 요것을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정수량인데 이 지정수량은 1류는 얼마다, 2류는 얼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류 속에서도 어떤 것은 뭐 300kg다, 뭐 30kg다 또는 50kg다, 500kg다 또는 1000kg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체는 킬로그램이라고 표시하고요. 액체는 리터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죠. 얘는 킬로그램이겠네요. 그래서 1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정수량이 50kg다, 300kg다, 1000kg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 같은 경우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러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로 159페이지에 있네요. 159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바로 육류에는 과염소산,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 그 다음 질산,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산화성 액체인데 단위가 지정수량이 300kg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수량을 또 다 외워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 여하튼 근데 야는 킬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류는 우리는 또 뭐였어요? 계속합니다. 가연성 고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 고체이므로 킬로그램이 맞다. 그죠? 158페이지에. 다음 삼류 같은 자연 제3의 자연 발화성 금수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 이것도 킬로그램이 맞죠. 그런데 사류 같은 인화성 액체였거든요. 액체는 있으니까 니트다. 오케이 맞죠. 오류는 자기 연소성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그런데 지정 수량이 두 품목 이상의 경우에 다시 156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인류가 있고요. 얘는 또 뭐 삼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야도 약간 있고 야도 약간 있어요.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계산 방법입니다. 물론 위험물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하는 것은 지정수량이 10배 이상인 경우 이것도 시험 문제인데요. 지정수량이 10배 이상. 그런데 여러 가지 두 품목 이상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정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야가 지정수량이 아염소산 나트륨이다 라고 했는데 야는 지정수량이 예를 들어서 300이다. 만약에 300이다 라고 300이 50이다죠. 자, 50, 300, 1000 되어 있었겠네. 만약에 50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한 게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삼류는 칼륨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됩니다. 다음 사류 같은 경우는 뭐 특수 인화물이다 리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리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리터라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50리터. 특수 인화물 같은 경우는 50리터고 제1석유류 같은 경우는 비수용성 같은 경우는 200리터고요. 수용성 같은 경우는 400리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0리터인데 실질적으로 나는 인류 위험물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인류면은 한 30만 가지고 있고요. 야 같은 경우는 한 5 가지고 있고요. 야는 한 70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정수량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50의 지정수량이 1이 되는데 30이므로 50분의 30, 10분의 5, 50분의 70. 야는 지정수량 하나만 하더라도 1보다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성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품목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우리는 지정수량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두 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혼합, 혼촉 또는 혼합이라고 하며 혼촉 발화 또는 혼합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물을 두 가지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서로 혼합한다든가 접촉하게 되면 발열, 발화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혼합이 되어도 되고 혼합이 되면 큰일 나는 경우도 되고 뭐 그런 두 종류를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157페이지가 됩니다. 이 도표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류다. 첫 번째 열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열이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 인류와 인류는 자기끼리니까 짝대기를 꺼졌고요. 2류 곱하기 3류 곱하기 4류 곱하기 5류 곱하기 6류 동그라미 1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화성 고체인 인류와 바로 6류인 산화성 액체는 같이 혼촉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이 반응을 시키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저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있어도 괜찮은 것은 이렇게 해서 함기법으로 나와 있으며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423, 524, 61이라는 것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류위험물은 항상 생각하세요. 사류위험물은 사각형 풀장, 인화성 액체 이런 식으로 인화단계를 채우고요. 그럼 사류위험물은 2류와 3류는 혼합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별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사류위험물이 있는 어떠한 특수한 물질과 2류나 또는 3류위험물 특수한 물질에서 혼촉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423, 524, 61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4하고 2, 4하고 3은 되지만은 2하고 3은 절대 혼합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4라는 거죠. 4에서 2, 4에서 3, 5에서 2, 5에서 4, 다음에 6에서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 꺼주시고요. 4, 2, 3, 5, 2, 4, 6, 1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서 했던 요것도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섹션 4로 가겠습니다.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과 지정수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인류 위험물이 다시 줄 한번 꺼볼까요? 바로 산화성 고체고요. 인류 위험물은 고산에서는 무아가염으로 옥취질을 하는데 중과 같이 한다. 저는 암기법을 그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예, 그것은 인류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것은 지정수량을 보시게 되면 무아과염. 그래서 아염소산, 염소산. 이거는 앞면을 계속 무아가. 예,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무아과염.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염이 기준이 되는데요. 자, 물론, 요거는 무기가산음으로 따로 있습니다만은 아염소산, 과염소산, 염류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대 무아가염, 그 다음에 옥취질, 어떤 이제 인터넷의 질문에 이름을 중과 같이 이게 끝인데요. 그러면 8개를 외울 수 있는데요. 옥취질 가는 것은 우리는 옥소라고 합니다. 그럼 요더죠, 요더. 취소하는 것은 브롬입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옥소야를 요더를 왜 옥소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요더는 영어고요. 옥소는 한자죠. 우리 한글화 시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는 비아를 브롬이라 하는데 취소산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쓰면 한자로 하면 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다음에 질은요, 질산염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과 같이 그러면 중크롬산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가염소산 염류 뭐 이런 형식으로 나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염소산은 앞에서 나왔죠? 야가 과염, 이는 과망간산이 되겠습니다. 중크롬산, 과망간산. 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딱딱 또 끊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무아가염의 지정수량과 옥취질의 지정수량과 중과 같이, 선임과 같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스님들은 산에서 바로 소금으로 옥취질을 합니다. 그 양취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소금이냐? 무화과나무로 만드는 무화과염으로 한답니다. 무화과염으로 옥취질, 양취질이 아니고 옥취질, 옥으로 만드는 칫솔을 한답니다. 옥취질을 한대요. 선임과 같이. 그래서 무화과염은 우리는 지정수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5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이 되어 있고요. 옥취질, 선임과 같이라고 했을 때 바로 과망간산과 중크롬산 같은 경우는 중과 같이 지정수량이 1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좀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완벽하게. 지정수량도 완벽하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기를 바로 무화과염입니다. 교재에서는 저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나중에 뒤에 법령으로서 나오는데요. 야를 우리는 뭔가 하면 가장 위험한 놈이다. 왜? 지정수량이 50이죠.
야를 위험 등급 1등급이다 라고 합니다. 위험 등급이 아주 위험한 거죠. 1급. 위험 등급 1급이다. 1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지정수량이 500대는 옥치실 야가 위험 등급 2등급이 됩니다. 그럼 야는 3등급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1등급만이라도 지금 현재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실기에서도 많이 핸들이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위험 등급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자, 1, 2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무기가산화물은 바로 위험 등급 1등급. 브롬 삼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야는 위험 등급 2등급. 다음 제2류 갑니다. 제2류는 뭐였습니까? 세계 2차 대전하고 상관이 있고 전쟁이 끝나가고 나면이라고 했습니다. 2명의 황건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류는 위험 등급 1등급이 없습니다. 지정 수량 100kg인 바로 황화린, 정린, 유황 요거요. 황건적이라고 외우는데요. 황건적. 2명의 황건적. 예, 2명의 황건적이다. 황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2명의 황건적이다 하면 황자가 들어있는 게 2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화린. 글자가 세자입니다. 3류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명의 황화린. 그 다음에 황이 있어요. 황을 우리는 유황이라고 하죠. 다음에 야는 정은 따로 노는 겁니다. 정린. 요 세 개의 지정 수량이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가 위험 등급이 2등급입니다. 야는 1등급은 없어요. 2급이다. 2급 줄고 2급 하나 적어주시고 뒤에 쪽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류로 가겠습니다. 3류 같으면은 3류 하는 거는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제3의 자연의 금수는 칼 가지고 이게 배를 가르면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암기법을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칼라알 2개, 이게 칼라알 2개입니다. 그는 칼륨, 나트륨 등의 알 2개 이렇게 했어요. 칼라알 2개, 알 2개, 알 2개. 알킬, 알미늄, 알킬, 리듐 이런 뜻이거든요. 칼라알 2개, 칼라알 2개. 예, 알킬, 알미늄, 알킬, 칼라알 2개. 네, 이렇게 제가 외웠는데요. 여기에서 지정 수량 10kg 되고 요걸 하나 해놓으면 좋겠어요. 야가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뭐예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미늄, 알킬, 리듐이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고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다음에 지정수량 2개, 2는 바로 6번, 7번이 되겠어요. 알카리 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을 하여튼 위험 등급 2등급이라 한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바로 제1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이 아주 작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등급이 많고요. 다음 4류는 444 풀장입니다. 사각형 풀장. 인하단결 체육대회. 자, 여기에서 특수인화물 아주 위험하다 이 말이고 야는 1등급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2등급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요. 제5류로 가겠습니다. 5류는 자기 반응성, 이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2개. 5류 같은 경우는 제5원소는 자기 반응, 자기 연소를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질이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 이 설류자에서 유기가산화물과 있는 질산 에스테르 요 2개를 우리는 지정수량이 10kg이 되어 있으며 야가 위험 등급이 1등급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류는 1류의 반대고 산화성 액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는 3개 다가 과염소산, 그러면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물론 이건 농도가 약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류는 전부 다 1등급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요. 159페이지에 용어의 정리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의로. 1번 산화성 고체라면 읽어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번 가연성 고체라면 이건 2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그 다음에 유황 3번, 철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황 같은 경우는 제2류에 이런 게 있습니다. 2류에 유황과 철분이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은 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을 줄 그어주세요. 이거는 굵은 글자는 아닙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한 문씩 요 내용이 나옵니다.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옵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인 철분은 어떠한 것을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칭하는가라고 했을 때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이 있겠죠. 이걸 걸렀을 때 통과되는 것이 50%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그럼 50% 이상인 것을 우리는 위험물이라 한다. 이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50%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분은 바로 표준체라는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로서 50%가 넘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5번 금속분 있고요. 6번 마그네슘, 철마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금속분은 뭐 되겠고요. 다음에 8번 인화성고체. 인화성고체 하는 것은 인고의 세월은 똑같이 2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아직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나오기는 나오니까 8번 같은 줄이나 하나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류 위험물에 인화성 고체가 있습니다. 야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주로 사용하는 게 고형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우리는 인화성 고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9번 넘어가고 10번 인화성 액체 됐고요. 다음에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은 사류 위험물에서 나오죠. 물론 11번도 바로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름이었고요. 바로 사류 위험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수인화물이라 하는 것은 이항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줄 꺼주시고요. 이항화탄소 디에틸 에테르.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일석유류도 있고요. 타이틀 줄 꺼주시고 알코올 줄 꺼주시고요. 알코올. 요것은 용어의 정의가 다 나옵니다. 특히 사류 위험물에서는 특수인화물의 성상. 그 다음에 제1석유류의 성상. 그럼 특수인화물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지정분모인데요. 이항화탄소라든가 디에틸 에테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항화탄소를 화학식으로 쓰면 황이 2개다 이러는 거죠. 이항화탄소. 그 다음에 에테르가 O다라고 해요. 에틸, 디에틸이라는 거예요. C2H5가 에틸입니다. 그래서 에틸기가 메틸, 에틸 이되지 않습니까? 2개다. 해서 디에틸, 여기 O가 뭐냐? 에테르였거든요. 일반 화학에 나오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 또는 그냥 에테르라고도 합니다. 야는 지정 품목이 되고요. 그 밖에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항화탄소거든요. 다음에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끓는 점이 B점입니다. 끓는 점이 1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류위험물에서 다시 다룰 것이고 제1석유는 또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내용인데 아세톤, 이 아세톤은 케톤이에요. 케톤, CO가 붙었는 건데 우리 휘발유, 가솔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기압에서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야, 그럼 21도씨 미만 나왔어요. 다음에 알코올류 또 줄 거 주시고요. 알코올류는 바로 알코올은 OH가 붙는 거죠. OH. 그래서 메틸알코올이다 하면 CH3 하면 메틸알코올이고 그럼 이거는 실명합니다. C2H5OH 그러면 얘는 에틸알코올 이렇게 되죠. 메틸, 에틸, 프로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C가 하나 붙었냐, 2개 붙었냐, 3개 붙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의 일가알코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고요. 다음 아까 우리는 1석유류가 21도씨 미만인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그럼 제2석유류는 뭐가 있느냐? 등류, 경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21도씨에서 70도씨. 다음 3석유류는 중류 클레오소토유가 있으며 70에서 200까지.
사석유류가 있는데 야는 기어유, 실린더유가 있는데 200에서 250도씨. 동식물유가 있는데 야도 250도씨 미만. 동식물유는 우리 기름 짰을 때 우리는 어떤 돼지를 잡았을 때 우리 돈유 그렇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도 불에 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동식물유라고 하겠죠. 참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사류 위험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번 줄 그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자기 반응성, 오류 위험물이고, 그죠? 오류 위험물. 그 다음 21번에 보게 되면 산화성 액체, 육류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22번과 23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가산화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산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화수소는 바로 중량 퍼센트가 36%,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질산은 비중, 야가 가장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편인데 비중이 1.49, 일단 앞면이라도 익혀놓자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류부터 6류에 따른 어떤 위험물의 어떤 성상적인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곧바로 우리는 1류 위험물이 뭐냐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아니합니다. 다만 좀 외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외워도 당장 외워도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다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반복학습 또는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암기법은 암기법대로 계속 외우고 계속 말로 하다가 이건 1류였어, 2류였어, 2류였어 이런 형식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